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예산 전쟁. 김정은 대변인 자격으로 미국 방문한 거냐? NHK 방송과 교토통신은 현지 시간 9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난 만찬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가 이날 전용기편으로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타워에서 2시간 30여 분간 만찬을 함께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9월 24일 문재인과 트럼프는 당초 예상됐던 1시간 동안의 정상회담을 20여 분 늦어진 81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과 트럼프는 비공개 회담에서 지난 9월 18일에서 9월 20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했다며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또한 주목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과의 회담에서 곧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내 언론 FM식 보도고요. 나라의 TV의 분석은 다릅니다. 실제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니라 북괴 대변인 자격으로 트럼프를 만나 별 진전도 없는 평양회담을 혼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트럼프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한 한미 FTA 사인을 위해 문재인과 만났던 겁니다. 문재인은 한미 FTA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데모를 주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존 FTA보다 훨씬 불리하게 수정된 FTA에 웃으면서 감사한다며 사인했을까요? 애초 이 사람은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했던 겁니다. 수정됐다는 내용 중에 트럼프가 언급한 것만 해도 미국은 미국 안전 기준으로 만든 자동차를 한국에 보내기로 했고 한국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2배나 되는 미국산 자동차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손해보는 협정에 사인을 하면서도 실실 웃는 모습, 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게다가 사인 끝나고 트럼프는 그냥 나가는데 미국 관리들한테 쫓아가서 굽실굽실 악수 청하는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더 웃기는 건 자동차 노조는 원래 한미 FTA도 폐기를 주장했는데 더 계약된 한미 FTA에 대하여 전면 파업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 노조는 노동자의 단체인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일 뿐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좌파 세력들이 열정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했는데 지금 모조리 잠수를 타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동되어 놀아나던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세상을 좀 똑바로 보고 판단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한 네티즌은 김정은한테 제재 가하는 것도 풀어주고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도 봐주고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해도 트럼프가 기분 좋아서 잘 넘어가 줄 걸 기대하고 한국한테 엄청 불리한 한미 FTA 개정에 사인한 거냐며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월호 배지는 잘 달고 다니더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태극기 배지를 단 꼬라지 보기가 힘들다며 한마디로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손에는 어김없이 A4 용지가 잡혀져 있는 것을 두고 A4 용지 보고 그냥 읽을 거면 차라리 팩스로 보내지 구태여 뭐하러 만나느냐며 대화 시 상대방 얼굴이 아니라 A4 용지를 보는 건 참으로 볼썽사나운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왕 강용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미국 방문을 보며 가슴에 김정은의 메시지를 품고 태평양을 건넌 문재인을 반기는 건 조윤재 추미대사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기대할 만한 것이었다면 폼페이오가 나오든 최소한 동맹국에 대한 예의로 차관급이라도 영접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정은의 친서가 올 때는 트위터로 생중계하던 트럼프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문재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문재인과 김정은이 벌이고 있는 평화쇼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유엔 방문이라 그렇다. 실무 방문이라 그렇다. 문재인이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해 미국 쪽이 배려한 거다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작년 유엔 총회 방문했던 인도, 독일, 일본, 중국, 영국 정상들에 대한 미국의 영접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라며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푸대접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반미주의자, 입국 허용한 게 다행으로 생각해야지라며 거들었습니다. 9월 21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 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해외 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이야기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는데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즉각적으로 부인하며 대통령 인도 순방 기간에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한 한인도 확대 정상회담 사후 조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독선이 강한 정부라며 학생 운동을 하던 청와대 참모들의 독선적 성향이 짐작은 간다. 세상을 내 생각에 맞춰 개조하겠다고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 시절의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인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열망을 가지고 자만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를 구성한 인사 상당수가 1980년대 좌파 이념에 물들어 주사파 쪽으로 기울었던 이들인데 지금도 그 이념을 벗어던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주장처럼 좌파들의 정의는 진영 논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잣대, 내로남불 오물이 발생되는 거죠.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전국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이 확보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추석 연휴 뒤 전국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석 연휴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확보해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심 의원이 이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내려받은 예산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불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심 의원을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무고죄로 맞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업무망에 적법하게 접속해서 확보한 자료인데 정부가 보안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야당 의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선 아직도 뚜렷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자료 수집에 나선 야당 의원실을 곧바로 압수수색한 건 야당 탄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 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만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캥기는 구석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역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증거를 모두 인멸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무지막지한 행동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정한 자료를 감추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한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하고도 야당 탄압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심 의원이 할 일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가 아니라 석고 퇴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부의 자료 반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검찰에 고소하자 이번에는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확보 논란이 여야의 공방으로 격화되는 상황. 한국당 측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예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의 전선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비닛 문건을 마구잡이로 공개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야기시켰던 청와대. 박근혜 정권 시절 체결한 위안부 합의 재협상한다며 민간 TF팀을 동원해 외교 문서까지 공개해 한일 외교 비화까지 번지게 만들 뻔했던 청와대. 박 대통령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예산 사적 사용 문제 제기에는 기록물을 불법 취득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내로남불, 이중적인 정권이 역대에 있었나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TV조선 기자가 태블릿 PC와 USB 등을 가져온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촉발시킨 JTBC의 태블릿 입수도 특수절도죄로 고발된 바 있으며 현재 불기소 처분을 거쳐 재기수사 상태에 있습니다. 좌파, 우파, 사법부가 두 가지의 잣대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안시호님, 김건수님, 윤형종님, 추석 연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